자, 이게 개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항생식품, 항생의학이 개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의료재정이 100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발표가 2020년도에는 242조 6천원이라고 발표했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지금 내는 의료보험을 2배 반 더 내야 된다. 예. 그리고 인구가 급감합니다. 이제 노년층이 자꾸 세상을 뜨고 저출산, 분립인구가 자꾸 증가해서 임신을 못해서 2018년도에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앞으로 30년이면 우리 인구가 절반밖에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럼 인구가 줄면 일자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자리 없습니다. 소비자가 있어야 일자리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 가서 보세요. 일본에 우리보다 20년 앞서 있는데 일본 청년들 일자리 없습니다. 왜? 인구가 감소하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 후세들이 참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이 지금 사는 분들이 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좋은 시기에 행복하게 살고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존하는 우리 국민이 앞으로 우리 후대는 여자는 18년을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남자는 13년을 앓다 죽어야 됩니다. 이 불행한 국가에 불행한 세상에서 우리 후손들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도 없어지고 질병에서 허덕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후대들이 감당해야 될, 우리들이 지금 그것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게 1년 이내 의료보험 3분의 1만 내도 남는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 정책을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가르쳐라. 내가 먹은 음식이 어떻게 소화돼서 흡수가 되는지,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가 악취는 음식이 썩은 거다. 모이를 먹을 때처럼 악취가 없는 황금색 쾌변을 봐야 장수할 수 있다. 요 한 가지만 전 국민이 알아도 의료보험 절반은 아껴집니다. 이걸 안 가르치잖아요. 얼마 전에 그 EBS 방송에서 명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기가 막힌 꼴을 봤습니다. 대상포진 환자예요. 의사가 대상포진을 가지고 이제 치료하거나 대상포진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프로인데 거기 출연한 대상포진 환자가 여자인데 하필 그 외음부 항문 쪽에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아주 빼빼 말아서 사람 꼴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해를 앓고 병원을 쫓아다니는데 수도 안도 못해요. 잠도 앞으로도 외음부가 대상포진이니까 앞으로도 못 눕고 뒤로도 못 눕고 잘 때도 옆으로도 눕고 밥을 서서 먹는데 싱크대에 기대서 먹는 거예요. 그 밥을 보니까 하얀 국수를 먹는 거예요. 하얀 국수를 환자가 먹고 있단 말이에요. 하얀 국수가 뭡니까? 표백된 국수 아닙니까? 표백제가 들어간 국수 아닙니까? 국수가 누런해야지 어떻게 하얀합니까?
밀가루는요,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방부제를 넣어야만이 유통이 됩니다. 안 넣으면 바로 벌레 껴요. 바로 썩어요. 맞죠? 그걸 국수를 만드는데 그걸 먹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전 국민을 빨리 건강교육을 시켜야 된다. 네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된다. 뭘 어떻게 먹어야 우리가 질병에서 고통받지 않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식품 광고 규제를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품 가지고 식품만이 면역력을 올립니다. 음식만이 면역력을 올리는 거예요. 약으로 면역력을 올리는 약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음식만이 면역력을 올리는 거예요. 그 면역력을 올리면 질병이 치료되니까 어떤 질병에 허덕이는 분들에게 그 병이 치료된다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규제는 어떻게 되느냐? 질병이 예방되거나 약으로 오인하는 표현을 전부 다 과대 광고로 처벌해요. 오인하는 것까지. 질병 예방이 된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공산주의 국가도 이런 일은 없어요. 예방되는 효과까지 말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약으로 오인하는 것까지. 예? 생각이 부정적일 때는 좋은 얘기도 나쁘게 들려 안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부정적일 때. 내가 기쁘게 인사했는데 부정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저놈이 나 욕하는 식으로 안 보입니까? 생각이 긍정적으로 볼 때와 부정적으로 볼 때 완전히 달라. 오인하는 것까지 처벌하다 보니까 숨 쉬는 거 외에는 다 과대 광고야. 예? 이걸로 질병 공화국이 된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를 철폐하다가 이 두 가지만 철폐하면 어떻게 돼요? 1년 이내 의료보험 3분의 1만 걷어도 남는 거예요. 예. 이게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는데요. 보세요. 인체는 천조 마리의 세균의 숙주다. 미 국립보건원 NIH가 발표한 거예요. 피부에도 이렇게 그 균들이 피부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켜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 몸속에 눈 속, 코 속, 입 속, 이 장 속, 여성들 생식기, 여기에 천조 마리가 산다는 거예요. 천조 마리가 공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균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학은 뭡니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병이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 뚱보의 장을 청소하고 홀쭉이 똥을 넣어줬더니 뚱보가 홀쭉이가 됐어요. 한두 명 이걸 임상을 해보고 네이처가 실어줬겠어요? 아무리 미 국립보건이 연구한 거지만. 또 77명 장염 설사 환자 3년, 5년, 10년 하루에도 5번, 6번, 10번씩 화장실 가는 사람 77명을 장을 청소하고 똥을 넣어줬더니 1차 이식에 1차에 70명이 치료됐어. 2차에 6명이 치료됐어. 이런 약 지구상에 없어요. 똥보다 좋은 약이 없다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똥은행이 있어요. 똥은행. 그래서 많은 부분에 쓰고 있어요. 장질환 환자한테. 이게 선진국이야, 이게.
똥이 뭐죠? 똥이 균이에요. 균, 세균. 그 세균을 넣었더니, 똥이란 세균을 넣었더니 비만이 치료되고 장염설사가 치료되는 거예요. 예? 균이란 말이에요. 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균을 죽이는 항생의학이 아니라 균을 증식하는 양생의학으로 바꾸면 세상이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건강해지죠? 자, 우리 몸속은 이렇게 생겼어요. 장속이. 육모로 이렇게 됐어요. 육모로. 이걸 펼치면 400입방베타가 된다는 거예요. 이 400입방베타에 균이 100조에서 500조 마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 어떤 균이 많이 사느냐? 예. 부패균, 음식이 들어오면 부패시켜서 독가스를 만드는 그런 유해균이 많으냐? 음식을 발효시켜서 효소를 만들어서 내 몸속에 들어가면 면역력이 되는, 예? 예. 그런 물질을 만드는 균이 많으냐에 따라서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에 영향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입니다. 여러분들 악취의 유해성을 아십니까?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칠물갑탄, 아민 이런 악취가 얼마나 유해한지 아십니까? 돼지 농장에 닭장에 하룻밤만 환기 안 되면 다 죽습니다. 지 똥가스 때문에. 예? 이렇게 지독한 겁니다. 치명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방구로는 10분의 1도 안 나오고 거의가 혈액을 타고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야? 뇌세포예요. 뇌세포. 예? 간에서 간을 못 살게 하고 온 몸속에 매연이 되는데 폐를 못 살게 하고 좋은 공기 속에서 사는데 폐 안 걸리는 사람들은 거의 똥가스로 보시면 돼요. 치매의 원인이 가장 치명적인 것이 악취가스예요. 여러분들 간성혼수라고 병 들어봤어요? 간성혼수. 혼수 상태가 된 병, 갑자기. 예. 그 간성혼수가 병원 가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십니까? 대장에 있는 똥을 빼내요. 그러면 정신이 돌아와요. 그게 간성혼수 치료예요. 그 여러분들 통풍이니 몸속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예? 뇨산이요. 노산. 뇨산이 뭐죠? 똥가스가 그 용해돼서 몸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통풍도 일으키고 탈모도 만들고 눈도 어둡게 만들고 예? 치매 환자 거의가 이빨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빨이 없으면 치매가 될까요? 씹지 못한 음식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에서 팍팍 썩어가지고 엄청난 악취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그 악취가스가 혈관을 타고 뇌세포를 깨는 거예요. 이렇게 치명적인 악취가스가 이렇게 나쁘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안다면 똥냄새 나는 것을 가만두고 있겠습니까? 냄새 나지 않게 꼭꼭 씹어 먹을 거 아닙니까? 소화가 잘 되게.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네. 안타깝습니다. 이것만 가르쳐도 무병장수합니다. 이거를 가르쳐라.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병든 식물, 병든 동물, 병든 사람까지 다 치료하는 주요한 얘기를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세요. 이건 박토입니다. 박토. 박토.
예, 별로 영양가도 없는 곳에다가 배추를 심은 겁니다. 예, 그랬더니 크지도 않고 이렇게 벌레가 많이 먹지요. 예. 근데 요 옆에 요거는 화학비를 뿌린 것입니다. 박토에다가 화학비를 뿌렸더니 잘 크는데 이렇게 벌레가 많이 먹습니다. 병도 많습니다. 근데 밑에 거 뭡니까? 발효 퇴비를 뿌린 거예요. 땅속에 세균이 버글버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벌레도 못 먹어. 먹어도 훨씬 덜 먹어. 왜? 자신의 몸에 벌레를 예방하는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예? 식물도 각자 독소를 만들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예. 바로 토양에 발효 퇴비를 자주 넣어주면 식물병 없습니다. 탄저병, 역병, 어떤 식물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돼지나 소는 어떻게 돼요? 발효 사료를 먹이면 돼요. 예? 발효 사료를 먹이면, 근데 이 발효한 퇴비가 중요해요. 발효를 어떤 세균으로 발효를 할 것이냐. 그 속에 들어있는 세균이 어떤 세균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슈퍼유산균, 호랑이 같은 유해균의 천적, 강력한 유산균을 넣어가지고 발효했다면 그 토양에 들어가서 효율은 엄청나게 납니다. 어떤 걸로 발효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은 발효 퇴비, 가축은 슈퍼유산균으로 발효한 사료, 이걸 먹이면 가축병이 없습니다. 사람은 뭘 먹여야 돼요? 슈퍼유산균으로 발효한 것을 먹이면 유해균을 빨리 잡고 유익한균을 빨리 증식을 시킵니다. 그럼 내가 먹은 음식을 뭘 만들어요? 예? 그런 균을 먹고 장 속에 그런 강력한 균이 많이 들어있으면 내가 먹은 음식을 빨리 면역력이 되는 효소를 다량 만들 거 아닙니까? 그것을 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면 면역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면역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병은 치료된다 이겁니다. 예? 모든 병의 원인이 면역력이 약하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이거 간단한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식품을 보면 뭐라고 표시되어 있느냐? 건강기능식품인데 장내 유해균 억제, 장내 유해균 증식, 배변 활동 원활하고 써 있습니다. 저희 제품에. 이게 뭘 뜻합니까? 항생제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유익한 균이 죽는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유해균은 슈퍼박테리아가 되고. 근데 얘는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한 균을 증식을 시켜주니 친환경 항생제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전 국민이 요거만 알아도 장내 유익균 증식, 유해균 증식, 유해균 억제 요거 효능만 알아도 예? 스스로 질병을 치료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면역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치료하는 거지 의사나 약이 치료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산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유산균도 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와 강자가 있어요. 개구리같이 약한 놈과 호랑이처럼 강한 것이 있다. 이 슈퍼유산균은 설사세균을 15분에 잡아요. 여기 미생물, 여기 과학관이잖아요. 여기 다 우리 유산균하고 설사세균하고 전쟁시킨 데가 있어요. 저기 있습니다. 보면 15분이면 완전 잡아버려요. 김치 유산균도 유산균인데 절대 설사 치료 안 돼요. 설사세균을 못 잡아요. 얘는 설사세균 바로 잡아요.
이게 강한 놈이야. 유익한 개는 빨리 또 키워줘 버려요. 얘는 또 지 동료를. 예? 녹눈귀라고 여러분 고름균 아시죠? 고름. 고름이 다 그 균입니다. 균. 그 고름이 이 살을 갖다가 부패시키기 때문에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살을 썩어서. 그 고름균도 얘가 바로 잡기 때문에 피부에 이걸 바르거나 풍치에 이걸 바르면 얘가 다 잡아서 바로 풍치, 잇몸병이나 피부병이나 다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강한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땅속에 들어가면 땅속에서 그 짓을 해.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그 짓을 해. 그 물고기가 건강해야 안 해요. 또 돼지 뱃속에 가면 돼지 뱃속에서 그 짓을 한단 말이야. 근데 두루 이거는 환경이나 탭이나 사료나 사람이 많은 식품이나 이걸로 발효시키면 발효된 물질이 빨리 흡수도 되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균들이 장에 가서 유해한 균을 잡고 유익한 균을 길러주니까 장이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내가 먹은 음식이 썩어요, 안 썩어요? 발효가 되겠죠, 그죠? 그럼 발효돼서 영양이 흡수되면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 말이에요. 예? 이건 만병통치가 아니에요. 약이 아니에요. 오로지 야는 장내 유익한균을 많이 길러줘서 내가 먹은 음식을 잘 분해해주도록 해주는 역할밖에 못해. 내 면역력이 나를 치료해주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예. 얘가 탈모를 치료하거나 비염을 치료하거나, 예? 아까 동영상 보셨죠? 그 대단한 사람같이 안 보이는 질병을 단 27일 만에 치료하는 거 보셨잖아요? 의사가? 내가 면역력을 높여주니까 그 불편이 말이지 밤잠을 못 자고 가렵던 이것이 3일 만에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치료해요? 이 식품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장 속에 있는 균이 내가 먹은 음식을 바로 면역력이 되는 효소를 만들어서 넣어주니까 걔가 가려움을 없애주는 거란 말이야.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균도 강자와 약자가 있다. 자, 이 균이 SAP 슈퍼유산균이 국가연구자금을 받아서 많이 피고 실험했어요. 연구자금으로, R&D 자금으로. 항생제하고 비교평가를 했는데 국립축산과학원, 서울대학교, 한경대학교, 전북대학교, 천안연합대학교 많은 곳을 위탁해서 검증하는 결과 항생제보다는 우수하다. 자, 이제 불치병을 치료하는 뭐고 회춘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장을 건강하게 화장실에서 냄새 없이 황금색 캐비를 보도록 장을 항상 모유를 먹을 때 같이 모유를 계속 드시든가 모유를 못 먹으면 유산균을 강력한 유산균을 먹어서 부패균을 막고 발효균을 증식을 시켜서 줘서 땅을 우리가 옥토로 만들듯이 장을 유익한 균과 효소가 풍부하게 만들어둬라. 그렇게 만든 다음에 산삼을 먹어라. 산삼이 먹고 썩어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썩으면 소용없어요. 예? 예. 냄새 나는 쾌변은 쾌변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먹고 잘 산다고 쾌변이 아닙니다. 냄새가 없을 때만이 쾌변인 거예요. 그런 장을 만들고 두 번째 오색 곡식 통곡입니다. 껍데기 삐끼지 않은 거 현미같이 오곡 통곡 오색 채소 오색 과일을 꼭꼭 씹어 먹어라. 꼭꼭 씹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50번, 60번 씹으면 반 그릇만 먹어도 포만감이 와요. 그때 수절로 하라. 그러면 음식이 아니라 뭐요? 보약 중에 보약이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어떤 보약도 그런 보약은 못 먹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시면 돼요. 세 번째 뭐요? 하루 물 2.5리터를 먹어라. 물을 먹는데 물을 그냥 드시지 말고 반드시 소금을 타라. 우리 혈액에는 0.9% 염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염식을 시켜서 0.9%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반드시 좋은 소금을 물에 타서 0.9% 물을 타서 드세요. 그럼 소변으로 자꾸 나가. 땀으로 나가. 꼭 0.9%를 유지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그 병원 가면 놓는 링겔로가 뭡니까? 식염수입니다. 0.9% 식염수예요. 지금들은 혈액으로 0.9% 소금을 넣어주면서 입으로 못 먹게 해요. 말이 다 됩니까? 속지 마세요. 자, 물 2.5리터 드시고 적당한 운동하셔야 된다. 적당한 운동. 과한 운동을 안 한 것만 못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장거리 운전이나 해외여행이나 이런 데 운동 경기 할 때 피로를 느끼면 안 됩니다. 피로가 곧 뭡니까? 면역력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때 내 몸에 암세포가 기지개를 켜고 내가 면역력이 떠서 감기도 걸리게 돼요. 항상 그 과로하지 않게끔. 과로가 예상되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잘 소화 흡수를 시키게끔 만들어주고 에너지를 채우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내가 만든 식품을 30g 하나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배가 안 고프고 기운이 안 떨어져.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부산까지 자동차 운전하고 가려면 해당하는 기름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그죠? 미리 우리는 다 몸속에다가 에너지를 저축을 해야 돼요. 미리. 내가 오늘 과로가 예상돼. 그럼 간간히 우리 제품은 먹기 편해. 수시로 하루 8번이고 10번이고 수시로 드셔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져. 아셨죠? 네. 자, 항상 제가 이렇게 2001년도에 이랬는데 이렇게 젊어졌다. 아까 동영상 보셨나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장내 환경보다 이게 환경입니다. 장애 환경, 설악산에 사는 것보다도 이 장내 환경이 중요하다. 냄새 나지 않는 장을 만들면 이런 악취가 많은 굴뚝 환경에서도 장수한다. 그러나 설악산에 살아도 냄새가 펄펄 나면 단명하다.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코를 잘 쓰셔라. 정말 장외 환경보다는 장내 환경이 수만 배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돈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어요. 건강한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을 굳이 지키는 방법, 제가 드린 말씀 잘 지키시면 됩니다. 오늘 점심 잘 드시고요. 또 좋은 강의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